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동입니다. 오늘 코스닥 당연히 이렇게 올리고 박스권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들어 올렸는데 전고를 터치하지 못하고 추세를 이탈하는 갭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물론 내일자리 강하게 올릴 수도 있어요. 내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근데 일단은 변동성이 강하죠.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면서 이게 상승의 추세인지 혹은 밑으로 좀 더 이렇게 하락의 추세가 좀 더 진행될지 좀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자리이긴 합니다. 오늘 사실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다 오른 게 아니고 진단 키트라든지 여기 보시면은 진단 키트라든지 아니면 mRNA라든지 혹은 러시아 백신 이런 그 종목들 위에는 사실 크게 오르지는 못했어요. 그 옛날에 이제 그 관련주로 해가지고 팬데믹 관련주로 해가지고 올랐던 이런 애들도 원년 멤버들도 금요일자에 좀 자리를 만들다가 좋은 자리를 만들었는데 또다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그 정도면 한번 올라갈 만한데 이런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저는 오늘 그 네오위즈와 일동제약을 그냥 짧게 매매를 했습니다. 지수 낙폭이 워낙에 강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할 때 이거는 조심해서 매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게임주 위메이드 맥스가 먼저 이렇게 튀고 오르면서 뒤따라서 한번 잡을 만한 놈이 뭔가라고 봤더니 역시 이제 네오위즈가 두 번째로 가장 강하게 올랐더라고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상승률 이제 순서대로 이제 나열된 건데 위메이드 맥스가 이제 상한가 2시 반에 또 상한가 갔고, 그 다음으로 이제 게임주로는 네오위즈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네오위즈 홀딩스 이렇게 따라오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덱스터라든지 위직 스튜디오 이런 애들이 오늘 좀 강하게 좀 폴짝 뛰었던 요런 하루였습니다. 시장에서 아무래도 강하게 튀는 놈을 볼 수밖에 없죠. 네오위즈를 제가 매매한 이유는 그 위메이드 맥스가 오늘 아침에 좀 아침부터 시초까지 좀 강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갔는데, 자, 분봉을 보시면은 이제 3분봉입니다. 분봉을 보시면은 뭔가 좀 특이점이 있어요. 한번 강하게 급등하고 난 뒤에 잠시 이제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나름 이렇게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슈팅, 그리고 난 뒤에 저기 선을 그은 이 자리가 강한 이 매물대 역할을 하면서 계속 두드렸죠. 계속 두드리면서 올립니다. 근데 보시면은 분봉상 이제 매매를 할 때 분봉을 보면서 이 종목의 좀 흐름을 좀 볼 때 사실 이렇게 바닥을 지지해 주긴 해요. 근데 어,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또 여기를 왠지 지지해 줄 것 같이 이렇게 보다가도 여기를 한번 이탈이 나왔다가 이렇게 올리거든요. 이전의 저점을 보면서 이렇게 매수할 수 있냐?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하게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정도를 계속 두드리다가 이제 오늘 돌파하는 그 거래가 실리면서 돌파한 어떤 그 캔들의 흐름이 나왔거든요. 강하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아침 슈팅 나오고 또 고점에서 저점까지 훅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올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자, 이게 사실 밑으로 고점부터 대비까지 마이너스 11%까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올립니다. 물론 이 종목에 대한 그 수급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이 종목이 올라야 될 이유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분들, 전업 투자자들이라면 충분히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이런 자리, 이 변동성이 강한 자리에서 오히려 그걸 역이용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그리고 저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어떤 모든 그 수급의 흐름이나 이런 거 다 볼 수 없는 그런 여건에서 단지 조그만 그 화면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 짧은 매매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아주 몇 가지의 힌트를만 가지고 종목을 골라야 되고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그 핸디캡을 가지고 있잖아요. 직장 일을 하고 있으면서 중간중간 매매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변동성이 강한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는 반면에 손실을 많이 볼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네, 이만큼 올렸다가 고점 대비해서 무려 11% 이상 빼버리면 중간에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자리는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를 매매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위메이드 맥스를 확인하고 게임주를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잡은 종목은 네오위즈입니다.
자,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봉상 보시면은 역시 나쁘지 않은 자리였거든요. 고점 한번 이렇게 형성하고 난 뒤에 계속 이 자리를 두드리죠. 특히 바로 직전의 고점인 32,000원 정도. 이 자리가 이렇게 두드리러 올라올 만한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봤어요. 이전에 한번 고점 만들고 떨어진 이 종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 여기가 사실 상당한 매물대 역할을 했었거든요. 여기를 올려내면 32,000원 터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매수를 했다 그러니까 카톡방에서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네오위즈 얼마까지 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32,000원 봅니다. 라고 했거든요. 정확하게 32,000원 조금 더 올랐지만 어떻게든 32,000원을 터치를 했죠. 제가 분봉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역시 이제 이런 자리예요. 제가 이제 선호하고 하는 자리는, 자, 여러 번 이 저항을 맞고 다시 무너집니다. 그죠? 무너지고 난 뒤에 그 다음으로 이런 더 이상 떨어지다가 저점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저점을 잡아주면서 계속 두드리는 자리를 올려내는 자리. 바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단기적인. 그리고 이제 여기 돌파하는 이 자리가 이제 매수의 중요한 그 포인트의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가. 네. 확실히 이제 좀 약하죠. 약하긴 한데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 나쁘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1차원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32,000원이 일단 일봉상에 한번 터치해 볼 만한 자리긴 했는데, 분봉상 보면은 이제 이 자리가 굉장히 좀 많이 두드렸던 자리거든요. 31,000원입니다. 그래서 31,000원 자리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 이게 돌파하고 난 뒤에 이 자리까지 열려있는 공간, 이 자리를 한번 매매를 해본 거예요. 물론 올라가면서 이제 분할 매도를 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이제 4.3% 이렇게 수익권이지만, 그래도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좀 챙겼던 그런 종목입니다. 네오위즈와 네오홀딩스를 봤는데 그 둘 중에 이제 네오위즈를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네오위즈와 홀딩스 중에 상승률, 그 아침에 봤을 때 상승률이 네오위즈가 조금 더 빨랐어요. 조금 더 그 시간, 같은 시간 동시간대에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메이드맥스가 이제 상한가 갔고, 그다음에 네오위즈가 2등이죠. 게임즈 중에. 그리고 네오위즈 홀딩스가 3등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제대로 오늘 그 시장에 그래도 주도할 만한 테마군 중에 하나는 그래도 제대로 잡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오늘 하루는 좀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제 그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은 굉장히 좀 그 아래 위로 급등락이 심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수앱지스, 그리고 뭐 오늘 또 강하게 급등이 나왔지만 이트론이라든지, 이트론 오늘 19% 올랐거든요. 네, 19% 오르고. 네, 이것도 한번 볼까요? 근데 얘가 정확하게 이렇게 오르지 않아요. 딱 정확하게. 네, 오늘 그 거래 터지면서 강하게 올랐는데, 항상 오를 때마다 이제 이런 종목들은 생각을 해야 될 게 바로 위에 고점들, 이런 자리가 이제 중요한 뭐죠? 이런 저항이 되는 거죠. 다시 오르다가 이게 저항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만들어주면 정말 금상첨화겠지만, 과연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쁘게 만들어서 이 매물대를 탁 내주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자, 이 자리까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너무 강해요. 네, 아래 위로 이제 많이 흔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사실 안 건드리는 게 맞는데, 혹시나 또 뭐 자리를 준다면 한번 또 매수를 또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뭐 내일자도 그렇고 모레자도 그렇고 혹시나 모를 이런 그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기 시작하는 자리에서 만약에 저한테 기회를 준다면은 이런 자리는 매수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러시아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화전기도 이제 관련주죠. 네, 이화전기 1분봉 볼까요? 1봉 볼까요? 네. 역배열이죠.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입니다. 그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특히 이제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정한 이 가격의 매물대를 지금 오늘 갭으로 뛰어 올렸거든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자리까지, 이전 고점 두드렸던 자리까지 열려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지금 뭐 그렇죠. 요즘 그 확진자 늘어나면서 뭐 변이 바이러스 이런 애들이 생기면서 지금 제약 바이오, 특히 이제 이런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즌 같은 것도 오늘 강하게 좀 올랐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매매를 할 때 항상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일봉상으로도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냐 나오지 않았냐를 보거든요. 지금 이 자리 여기를 매물대를 두드리다가 탁 돌파하면서 하나 둘 셋 넷 4일 만에 무려 50%를 찍었습니다. 물론 더 날아갈 수 있어요. 네, 더 날아갈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자리에 또 갑자기 훅 누를 수도 있거든요. 훅 눌렀다 이렇게 가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들, 단기간에 많이 오른 종목은 좀 조심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수젠텍도 좀 봤었는데 역시 또 단기간으로 많이 올랐어요. 네. 만약 이제 이런 흐름 나온다면 뭐 이렇게 옆으로 이제 횡보하면서 이 흐름이 나온다면 이런 종목들은 한번 매매해 볼 만 하거든요. 마지막에 랩지노믹스도 마지막에 이렇게 튀어오르면서 종고점을 올리면서 이게 어쩌면은 이게 대장주 혹은 어쩌면은 그 진단 키트들이 좀 시세를 받아서 좀 강하게 튈 수 있는 당분간 그런 그 테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관심 있게 좀 봅니다.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전의 고점들을 뭐 여기까지 고점을 살려준다면은 자 이런 자리를 계속 오늘도 윗꼬리 치면서 이 고점을 지금 두드렸는데 자 여기는 좀 낮은 가격대거든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전의 저점 자리죠. 네, 이전의 저점 자리고 그리고 이런 삼각 수렴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정말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좀 이런 그 팬데믹이 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시장을 좀 압도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이 종목은 또 이렇게 치면서 여기를 돌파해서 전 고점까지도 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마음은 그렇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바이오니아도 큰 그 급등이 나왔었어요. 급등이 나왔고 지금 이제 그 하락이 이제 완만해졌습니다. 하락이 완만해지면서 저점이 계속 훼손되면서 계속 이렇게 떨어지다가 지금 박스를 만들었죠. 이런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아침에 강하게 이제 튀어오르는 이런 그 흐름들이 좀 이렇게 포착이 된다면은 바이오니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할 생각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무조건 돌파한다 약속은 아니죠. 다시 눌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좀 저는 여기까지 좀 뻥 열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뻥 열려 있는데 과연 이제 이 친구가 이 박스권 이후로 윗방향으로 뭐 추세를 전환할 것인가 혹은 뭐 아래로 계속 흘러내릴 것인가 이제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DGC도 이때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계속 이제 이런 그 특정한 가격대 네, 이 안에서 지금 놀고 있거든요. 네, 많이 빠졌어요.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무려 70% 정도 빠졌는데 자, 이 박스권의 매매도 사실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아쉬운 거는 장중에 이런 갭으로 띄우지 말고 장중에 이렇게 좀 도전하다가 이렇게 탁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좀 한번 매매해 볼 만하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도 있고요. 자, 넥스 사이언스도 오늘 좀 그 분봉상의 위치는 좀 좋았거든요. 분봉상의 위치는 계속 이런 그 특정한 가격대를 계속 두드리면서 이게 혹시 이 추세가 추세가 이렇게 뭐 이렇게 떨어지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돌려내려는 이런 흐름들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딱 올려내면 1차적으로 전고점 이 전고점을 두드린 자리를 올려내면은 일봉상도 지금은 이런 매물대 지금 여기로 지금 막혀 있는 이 매물대가 좀 좋은 그 돌파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치고 또 다시 눌렀다가 다시 또 이 자리를 또 여기서 계속 치고 있거든요. 탕탕탕탕 치고 있다가 돌파하고 이 자리가 돌파하면 좀 한동안 좀 열려 있어요. 여기 지지해 줬던 자리까지 일단 1차적으로. 그리고 뭐 여기도 뻥 뚫려 있기 때문에 혹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장 마지막에 제가 이제 mRNA 관련 중에 이런 애들 다시 또 시장에서 득세하나요? 라고 제가 이제 카톡방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흐름이 이제 완만해졌어요. 거래가 크게 터지고 난 뒤에 자, 가격과 기간의 조정이 일단은 끝났습니다. 이 고점 이 터치한 자리를 일단 올려냈고 옆으로 계속 흐르고 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 자리를 만약에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은
좀 열려 있는 그런 구간들 우리한테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있고요. 근데 올려야죠, 올리는 거예요. 저는 시장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IG는 좀 밑에서 너무 밑에서 지금 누르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죠. 근데 뭐 또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얘가 강하면은 툭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릴 수도 있거든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뭐 상한가 각오도 남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좀 당연히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글쎄요, 이현지약 참 많이 눌렀는데요. 네, 일신바이오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고는 있어야 됩니다. 파미셀, 네, 파미셀도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두드리다가 일봉상의 이 바닥에 추세 전환을 좀 알린 듯한 이런 그 패턴들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뉴스에서 이제 윤석열 씨가 세종시에다가 제2청와대 집무실 실질적인 수도 만들겠다 이런 그 뉴스가 있으면서 또 오늘 그 유라테크 그리고 프롬파스트 대주산업 용보화학 이런 애들 좀 관심 좀 가져야 되겠죠. 자, 용보화학이 지금 얘만 지금 거래가 동반되면서 계속 퉁퉁퉁 치면서 이 박스권을 계속 만들면서 이전 고점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하는 이런 흐름 나오면서 자, 여기를 다시 이제 메꾸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도 지금 현재 있는데 자, 용보화학은 좀 이렇게 움직였지만 나머지 이제 유라테크라든지 좀 약해요. 유라테크는 좀 올릴 것 같다가도 눌렀는데 뭐 갑자기 또 다시 들어올릴 수 있으니까 이슈가 받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주산업, 네, 대주산업 또 올리다가 완전히 그냥 급락이 나왔죠. 네, 추세는 아직까지 하락의 추세 그리고 바닥을 잡아주는 이런 흐름입니다. 자, 뭐 이런 그 담보의 캔들 만들고 난 뒤에 다시 이렇게 들어올리면은 또 한번 매매해 보면 합니다. 그리고 프롬파스트 프롬파스타가 대장주였는데 갭으로 뛰어서 이렇게 확 눌러버렸습니다. 이게 뭐 깨지고 무너질지 혹은 여기를 잘 지지해줘서 다시 한번 이슈 몰이를 해서 또 이런 테마군들이 움직이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별로 좋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런 시장은 사실 쉬어가면서 그냥 관망하고 혹은 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뭐 한두 종목 정도 이렇게 한번 내 그 경험을 살리고자 한번 매매를 할 뿐 여기서 비중을 늘린다든지 충동 혹은 많이 눌렀다고 그냥 덥석 사는 이런 매매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시장의 변동성을 좀 주고 가는 걸 보고 난 뒤에 접근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너무 무리한 매매보다는 좀 관망하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달고 오늘 영상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좀 많이 힘들어졌을 텐데 기운 내시고 또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